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두 번째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김기현 후보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세였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정말 답변할 중도나 시간을 주셔야죠.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황교안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후보에게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의 주장대로 터널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입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세요. 방금 팩트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비방하시지 거. 마세요. 네. 아니, 측면 도면을 못 보셨잖아요. 가설계 도면 보시면 아예 터널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개입한 것이 있으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그냥 사퇴하겠다 그러시는데 후보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제가 말한 걸겠다.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 마시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정체성과 또 과거 행적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종북 좌파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아직 가치가 모호한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초석을 놓게 될 것이 아닌가.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대신에 그 조국 교수를 추천하셨단 말이죠.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 제가 뭐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이제는 이 정말 경험을 가지고 민주당을 무찌르는 데 온 제 능력을 다 쓰겠다. 토론회 이후 안 후보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안 후보는 또 앞서 대통령실이 윤핵관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면서 불쾌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들께서 이게 바이든이 맞다라고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황교안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도 충북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통전부에서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서 황교안을 매장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들이 목표로 한 내년 총선의 의석수를 볼까요? 자, 김기현 후보 180석, 안철수 후보 170석, 천하람 후보는 152석 초과, 황교안 후보는 185석. 이렇게 모두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약속했는데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TF를 본격 가동하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을 향해서 야당과 협의해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현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도욱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도욱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다. 이제는 헌재 순수한 판단만 남았고 소추위원이 누구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잦은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대립했는데요.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접수돼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